오늘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복남이라는 28살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품은 선량하고 몸은 건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지러? 유품을 정리하던 복남은 괴짝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영롱한 옥굿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유언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구슬이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거라. 이것이 너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니 특히 여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운명을 뒤흔들어? 여인을 조심하라니, 할아버지도 참. 귀한 물건이니 여인네들이 탐낼까봐 그러시는 게지. 복남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옥구슬을 허리띠 안쪽 주머니에 단단히 넣어 품었습니다. 한편 복남과 같은 집에서 일하는 23세 여종 앵두는 요즘 영 심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에휴, 이놈의 팔자야. 허구한 날 부엌대기 일이나 하다 늙어 죽긴 싫은데. 무슨 신나는 일 없나 몰로. 앵두는 투덜거리며 복남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들어오던 복남이 문지방에 발이 걸려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복남의 몸이 자신 쪽으로 넘어오자 앵두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습니다. 복남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앵두의 작은 손이 그의 허리띠 언저리, 바로 그 옥구슬이 있는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찌릿, 아이쿠, 어머나. 마치 강한 정전기에 감전된 듯 짜릿한 기운을 느낀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앵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샘솟는 듯 도무지 피곤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 한밤중에 일어나 갑자기 밀린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앵두의 방망이질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앵두는 밤을 꼴딱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머, 앵두 너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나네. 동료 하녀들의 말에 앵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앵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퍼뜩 어제 복남과 부딪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앵두는 밤새 느꼈던 뜨거운 기운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필시 복남 오빠 몸에 뭔가 있어. 저 순진한 오빠가 뭘 알겠어? 옆에서 내가 잘 구슬려야지. 어디? 음식 공세부터 시작이야. 오빠야, 이거 잡숴봐. 내가 오빠 기운나라고 몰래 씨암탉 꼬아온 거요. 밤새 힘쓰려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앵두는 복남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살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앵두야 고맙다만. 꼭 이럴 필요는. 왜 이럴 필요가 없어. 이 집에서 오빠 기운 챙겨줄 사람은 나밖에 더 있어. 안 그래, 오빠? 복남 주변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복남이 마당가 시든 국화꽃 옆에 잠시 앉아 쉬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보니 국화꽃이 생생하게 피어났습니다. 암탉들도 복남이 닭장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 평소보다 더 크고 윤기 나는 달걀을 쑥쑥 낳아댔습니다. 한편 마을 건너편 큰 기와집에 사는 젊은 과부 홍씨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마님의 운명을 바꿀 귀인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서쪽에서 온 머슴인데 그 사내의 몸에는 천하의 귀한 양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받아야만 마님의 막힌 운이 활짝 트일 것입니다. 그 자의 손길이 닿으면 마른 가지에 꽃이 필 것이니 그 징표를 잘 찾으시오. 홍 씨는 점쟁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 씨가 장에 가던 길에 우연히 복남이 늙은 느티나무 아래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복남이 무심코 나무의 마른 가지에 손을 얹었는데 바로 그 순간 홍 씨의 눈에는 마치 가지 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른 가지의 꽃이 찾았다. 저 머슴이 틀림없어.
내 운명을 바꿔줄 귀한 복덩이. 홍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 씨는 그 길로 복남이 일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복남 총각. 마침 여기 있었구려. 보아하니 웬안하기 벌써부터 총각 패를 불리는 모양인데. 호호,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울타리가 밤사이 너구리라도 들었는지 영 허술해져서 말이네. 총각처럼 기운 좋은 사내가 한번 봐줘야 할 듯한데. 품삯은 물론이고 내 특별히 담근 약주도 내어 줌세. 힘쓰는 사내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지. 안 그런가? 아이고, 마님. 이런 굳은 일은 저희 집 머슴들 시키시면 안 됩니다요. 저희 오라버니는 오늘 일이 많으셔서 바쁘신데요. 앵두는 옆에서 뾰로통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홍 씨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호호, 어린 것이 주인 마님 행세라도 하는 게냐? 내가 내 집 일 좀 부탁하는데 내 허락까지 받아야 한단 말이냐? 복남 총각, 저 애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오후에 꼭 들르게. 기다리고 있겠네. 예, 마님. 그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복남은 두 여인의 신경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날 오후 홍 씨는 복남을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복남이 연장을 챙겨 사다리에 오르자 홍 씨는 그 아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아이고, 총각.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구먼. 내가 시원한 바람이라도 붙여주겠네. 홍 씨는 비단 부채를 살랑거리며 복남의 얼굴 바로 아래에서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분 향기가 복남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남이 딛고 있던 사다리 다리가 삐걱 소리를 내며 기울어졌습니다. 어이쿠, 복남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려는 찰나 홍 씨가 재빨리 팔을 뻗어 그의 허리를 낚아채듯 안았습니다. 복남의 단단한 몸이 홍 씨의 부드럽고 향기로운 품에 그대로 푹 안기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찌르르르. 강렬한 전율이 두 사람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복남은 홍 씨의 부드러움과 향기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홍 씨 역시 복남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하고 짜릿한 기운에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혹시 방금 저거 어쩌다가. 복남이 넋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홍 씨는 놀란 기색을 순식간에 감추고 요염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나, 총각. 괜찮은가? 내가 힘이 좀 좋아서 망정이지. 홍 씨는 능청스럽게 복남을 일으켜 세워주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았어. 이 머슴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한편 담벼락 너머에서 이 아찔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앵두는 두 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요망한 과부 옆편 내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우리 복남 오빠를 껴안다니. 두고 보자, 홍과부. 그날 밤 복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홍 씨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황홀한 감각과 몸속에서 꿈틀거리던 뜨거운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앵두와 부딪혔을 때와는 또 다른 훨씬 더 강렬하고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복남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허리띠 주머니 속 옷구슬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다음 날부터 앵두는 홍 씨에게 복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복남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내가 오빠 주려고 새벽부터 싼 거야. 앵두는 복남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며 살살 녹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곧이어 홍 씨가 나타나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어머나, 복남 총각. 마침 식사 중이었나 보네. 이런 푸성귀만 먹고 어찌 그 좋은 기운을 감당할꼬. 사내란 모름지기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밤새 일해도 지치지 않는 법인데 호호호. 내가 제일 아끼는 약주랑 갈비찜 좀 가져왔다네. 총각은 필시 깊은 뜻을 알지. 안 그런가, 총각? 복남은 얼굴만 붉히며 두 여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허허. 오늘 점심 복이 터졌네 구려. 음식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물동이 쟁탈전이 벌어졌고 빨래터에서는 복남의 옷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에이, 어디 더러운 흙먼지가 묻었는지. 모를 옷은 이렇게 흠씬 두들겨 패야 제맛이지. 그래야 새하얗게 깨끗해지는 법이요. 호호, 어린 것은 옷 다루는 법도 모르나 보네. 귀한 옷은 일이 부드럽게 감싸 안아줘야 향기도 오래가고 윤기도 도는 법이란다. 함부로 두들기면 올만 다 나가고 말지. 복남은 두 여인의 과도한 친절과 경쟁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리 인기가 좋았나? 허허. 그런데 복남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몸에 힘이 넘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바지춤 속 옷구슬이 있는 아랫배 언저리가 뜨끈뜨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 유품 때문인가? 복남은 처음으로 옷구슬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앵두는 그런 복남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늘 밤 달이 너무 밝아 무서워서 혼자 잘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 앵두는 헛간으로 숨어들어 자는 척 누워있는 복남 옆에 누웠습니다. 앵두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싫어요. 나 무섭단 말이에요. 앵두는 막무가내로 복남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티격태격 옥신각신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앵두의 몸이 복남의 위로 겹쳐지며 두 사람의 이마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복남의 허리띠 속 옷구슬이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헛간이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기이한 일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앵두는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복남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걷는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허허. 오늘따라 온몸에 기운이 뻗치는구나. 좋은 아침이로구나. 지난밤 헛간에서 벌어진 아찔한 소동 끝에 그는 자신의 몸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허허. 이거 참. 할아버지 구슬이 요물이긴 요물이로구나. 이 좋은 걸 할아버지는 어찌 참고 사셨을꼬?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부 홍씨였습니다. 아침부터 유독 복남에게 들러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앵두의 모습과 평소와 달리 자신감 넘치는 복남의 태도를 본 홍씨는 지난밤 두 사람 사이에 필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 발칙한 것 기어이 선수를 쳤구나. 홍씨는 앵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복남을 자신의 집으로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총각, 자네 요즘 아주 보기 좋아졌네.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홍씨는 복남의 속내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님. 홍씨는 요염하게 미소 지으며 복남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총각 몸에는 참으로 귀한 복이 깃들어 있는 듯하네. 그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라지. 설마하니 그 복을 앵두 그 아이에게만 줄 셈인가? 나에게도 나눠줘야 공평하지 않겠는가? 홍씨는 복남에게 더욱 바짝 다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총각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이 밤 시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달 뜨는 날, 월수금은 앵두네 집 일을 거들어주고, 별 뜨는 날, 화목토는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걸로 말일세. 그 대신 내가 총각에게 필요한 새 옷이며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힘든 심부름까지 면해주겠네. 홍씨의 파격적인 제안에 복남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름다운 여인의 관심을 동시에 받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새 옷과 맛있는 음식이라니. 복남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꼭 쉬게 해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지. 일요일은 총각 마음대로 푹 쉬게 해주겠네. 그날 밤 이 은밀한 거래를 눈치챈 앵두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요? 일시간표? 내 복남 오빠를 감히 요망한 과부 따위와 나누라니. 스케줄이고 뭐고 없어. 무조건 내 차지야. 앵두는 밤마다 복남의 방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씨 역시 어렵게 얻어낸 자신의 밤을 앵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갖 탐정과 방어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 터진 머슴 복남을 둘러싼 두 여인의 본격적인 일정 쟁탈전은 이제 막 그 뜨거운 막을 올렸습니다. 두 여인은 각자 자신의 차례를 사수하고 상대방의 날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앵두는 홍신의 집 대문에 몰래 빗장을 걸어 잠그는가 하면 홍신은 앵두 방문 틈으로 몰래 수면 향숫가루를 솔솔 피워 넣기도 했습니다. 어머, 마님. 어제 저녁엔 잘 주무셨나 몰라? 한밤중에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시더니 혹여 복남 오빠 헛간이라도 잘못 찾으신 거 아니죠? 호호, 어린 것이 잠꼬대가 심한 모양이구나. 나는 밤새 단잠을 자서 그런지 오늘 아침 피부가 아주 비단결 같네 그려. 총각 덕분인가. 너는 어째 잠을 설친 듯 얼굴이 푸석하다. 뭐요? 복남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더욱 힘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열심히 일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복남이, 자네 요즘 장사라도 된 겐가? 동료 머슴들이 놀리듯 말했지만 복남은 그저 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옷구슬이 더욱 뜨겁게 느껴졌고 복남은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 어렴풋이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이고, 두 분. 그러다 저녁 식사 다 식겠습니다. 복은 차례대로 와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홍씨 댁 차례였으니 오늘은 어느 댁에 들를 차례려나? 복남의 능글맞은 물음에 앵두와 홍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서로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남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복남이 손길만 닿아도 기운이 솟는다더라.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다더라. 그 구슬 기운을 받으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다더라. 황당한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막 주모가 공짜 술을 미끼로 접근하고 외로운 미망인 사모님이 책을 읽어달라며 불러들이고 심지어 괴짜 무당 할멈까지 부적을 붙이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주 그냥 만병통치약이라도 된 모양이네 그려. 주모의 사모님의 무당 할멈까지. 이러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죽겠네. 허허허, 근데 이거 감당이 되려나? 오빠, 저 늙은 여우들한테 홀리지 마. 복은 함부로 나눠주는 거 아니랬어. 내 복은 내가 지켜야지. 총각 격떨어지게 아무나 상대해주면 쓰나. 귀한 몸은 귀한 곳에 써야지. 안 그런가? 복남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싫지 않았지만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앵두와 홍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누구의 복덩이에게 꼬리를 쳐. 그날 밤 두 사람은 복남의 헛간 뒤 대나무 숲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칫! 마님이나 나나 복남 오빠 하나 지키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파리 때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마님이랑 나랑 둘이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고요. 알았어요? 흥, 까부는 꼴하고는. 그래 좋다. 내 너그러이 내 제안을 받아주마. 대신 발목 잡기만 해봐라.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어색하고 살벌한 복남 사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로 복남 곁을 지키며 다른 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벽 수비를 펼쳤습니다. 주모가 복남에게 술을 따르려 하면 앵두가 번개같이 나타나 술잔을 가로채 마셔버렸고 사모님이 복남에게 수건을 건네려 하면 홍씨가 우아하게 나타나 비단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복남은 자신을 사이에 두고 유치한 싸움을 벌이는 두 여인의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듯한 모습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동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남에 대한 소문이 마침내 마을 사또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사또 부인은 40줄 중반이었으나 여전히 화려한 미모를 자랑했고 성품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사내의 기운만 받아도 젊어진단 말이지. 흥미로운 소리로구나. 사또 부인은 입술 끝을 비틀어 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세 등등하게 복남이 일하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복남이더냐. 어디 얼굴 좀 들어보거라.
사또 부인은 복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아 창고 정리를 할 터이니 아침 일찍 관아로 오너라. 내 힘이 장사라니 딱이겠구나. 다음 날 아침 복남이 관아로 향한다는 소식에 앵두와 홍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필시 그 여우 같은 사또 마누라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함께 감시해야 한다. 복남은 관아에 도착했지만 창고 대신 외딴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또 부인이 고급 술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거라. 일하기 전에 요기부터 해야지. 사또 부인은 복남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그의 손등을 은근히 쓰다듬었습니다. 내 놈이 요즘 마을 여인네들 기운을 다 앗아간다며? 호호, 그 좋은 것을 아래 것들하고만 나눌 셈이냐? 내까진 머슴놈, 내 눈에 들면 하루아침에 팔자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다. 허나 내 심기를 거스르면 내 목숨줄은 물론이고 내가 아끼는 그 아리따운 것들 목숨까지 내 손에 달린 줄 알아라. 어찌할 테냐? 내게 그 복을 바치겠느냐? 아니면 모두 함께 비명 행사하겠느냐? 사또 부인은 끈적끈적한 눈빛으로 복남을 바라보며 노골적인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복남은 술기운과 함께 사또 부인의 대담한 제안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머슴살이를 벗어나 양반이 된다니. 하지만 동시에 바지춤 속 옷구슬이 차갑게 식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편 담벼락에 귀를 붙이고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앵두와 홍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앵두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사또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홍씨가 간신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홍씨 역시 사또 부인의 권력이 두려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복남 총각을 저 여우에게 빼앗기는 건 아닐까? 복남은 술잔을 쥔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또 부인의 제안은 분명 달콤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과 함께 앵두와 홍씨 사이에서 벌어졌던 소동들까지. 이 옷구슬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감당 못할 화를 부르는 것일까?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앵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복남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앵두는 사또 부인이 말릴 틈도 없이 복남의 팔을 잡아 끌고 별채를 뛰쳐나왔습니다. 남겨진 사또 부인은 녹이 어린 표정으로 앵두의 뒷모습을 쏘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사또 부인으로부터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자시 내 침소로 오거라. 내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거절한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가 아끼는 것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복남은 서찰을 손에 쥔 채 밤새 고민했습니다. 앵두와 홍씨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소동의 근원인 옷구슬을 버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나야 할까? 복 터진 줄만 알았던 머슴 복남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건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결국 복남은 앵두와 홍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여인은 복남의 고백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감히 우리 복남 오빠를 협박해? 두 사람은 복남을 구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합동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앵두는 남장 머슴으로, 홍씨는 고급 기생으로 변장하여 각자 관아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밤자시 복남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또 부인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더욱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사또 부인은 최고급 비단 잠옷 차림으로 복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복남아, 이리 와 내 술잔을 바꿔라. 오늘 밤 내 복을 듬뿍 받아 내 다시 18 처녀 시절로 돌아가 보아야겠다. 사또 부인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복남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천장에서 앵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복남 오빠. 뒤이어 창문 밖에서 홍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남 총각, 지금이네. 이것들이 감히?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잡아들이지 못할까?
사또 부인이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남은 앵두와 홍씨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 나 때문에 두 사람이 다치면. 복남이 진심으로 두 사람을 걱정하는 순간 그의 바지춤 속 옷구슬이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의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던 사또 부인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우스꽝스러운 막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꺾이고 엉덩이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몸이 멈춰라. 어서 멈추란 말이다. 이 망측한 덩기더 쿵더러러. 아이고. 어머나 마님, 춤사위가 아주 용하십니다. 그려. 장구 장단이라도 맞춰드려요. 호호, 저런 좋은 기운을 탐하시더니 몸에서 넘치는 흥을 주체 못하시는 모양이구려. 보기 좋습니다. 사또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춤사위는 멈추지 않고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침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전들도 그 기운에 휩쓸렸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배꼽을 잡으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출 줄 몰랐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웃음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틈을 놓치지 않고 앵두와 홍씨가 복남의 손을 잡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우당탕탕. 정신없는 와중에 복남의 몸이 벽에 부딪히자 옷구슬에서 또다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잡으려던 포졸들의 바지가 갑자기 스르르 벗겨져 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졸들은 바지를 축혀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세 사람은 무사히 관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는 밤새 이어진 기묘한 춤판과 웃음보 소동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또 부인은 알아누웠고 아전들은 허리가 끊어져라 웃었던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 부인은 온 마을에 망신살이 뻗쳤고 복남에 대한 헛된 욕심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복남과 앵두, 홍씨는 대나무 숲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앵두와 홍씨는 서로 흘겨보면서도 함께 위험을 넘겼다는 사실에 묘한 동지애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복남은 품속에서 빛이 살짝 바랜 듯한 옷구슬을 꺼내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할아버지 말씀대로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 후 복남은 마을의 은밀한 영웅이자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은근히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앵두와 홍씨는 여전히 복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스케줄 문제와 외부 여자들 방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두 사람은 결국 복남의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여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두 분. 그러다 저녁 식사 다 식겠습니다. 복은 차례대로 와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느 분께 먼저 복을 나눠드릴까요? 복남은 이제 제법 능글맞아져 두 여인 사이를 오가며 좌충우돌 새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복남은 옷구슬의 힘을 단순히 여인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가뭄의 밭에 물을 대거나 아픈 이웃들을 남몰래 돕는 데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 집 사이의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앵두의 당돌함과 홍씨의 노련함 사이에서 복남은 매일 아침 녹초가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밤마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니 내가 머슴인지 약방 감초인지 이러다 내 허리가 나만하질 않겠네 구려. 이게 복이요 벌이요. 엄살 부리지 마셔요. 오빠. 어제 내가 뜸들여드린 덕분에 오늘 더 쌩쌩한 거 다 한다니까. 오늘은 내 차례니 단단히 준비하셔요. 호호, 총각. 너무 어린 것하고만 어울리면 기운이 다 빠지는 법. 오늘 밤엔 내가 총각 기운을 돋우는 귀한 탕약을 준비해 두었으니 기대하게나.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다 내 복이 아니라 명이 먼저 닳겠네 그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마님.
요즘 신것이 당기지 않으세요? 저는 어젯밤 꿈에 탐스러운 복숭아를 한 알음 따는 꿈을 꾸었지 뭐예요. 앵두가 아침 밥상 앞에서 연신신 김치만 집어먹으며 말하자 홍씨도 질색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호호, 나는 요즘 고깃국 아니면 속이 울렁거려서 혼났네. 꿈에는 글쎄, 용이 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지 않았겠는가? 두 여인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각자 자신의 아랫배를 슬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복남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두 분 설마 이거 참 옥구슬 할아버지가 복을 내려도 단단히 내리셨네 그려. 복남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낮과 밤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복 터진 머슴 복남 그리고 그의 복을 나누어 가진 두 여인. 세 사람, 아니 곧 태어날 아이들까지 북적거리게 될 그들의 앞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시끌벅적하고 웃음 넘치는 나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력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